전국 소식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해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나와라, 세게 붙어보자. 강병원 의원에 이어서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9.7 바람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9.7 바람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결기 있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기 있는 출사표들이 많이 나와야 변화를 이끌 수가 있고요.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의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겠다, 무엇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당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노정시키고 그 문제점을 알아야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제가 설정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던 지던 뭐 그거보다는 이 의제 설정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완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97이든 아니면 97보다 더 어린 세대든 그 다음 세대든 저는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바람으로 그리고 바람이 태풍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네. 진단이신데 과거에 뭐 당 대표든 뭐 대선 후보든 경선을 보면 정말 너무 대패하면 안 나온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너무 대패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버텨서 그 다음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주자가 된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동영 의원이 노무현 후보하고 붙어서 굉장히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거듭하면서 진짜 무릎을 꿇려가면서 마지막까지 게임을 완주해서 그 다음 차기 주자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완패를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심지어 완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는 걸 가슴에 안고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새롭게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게 붙어보자는 박용진 의원의 출사표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파에 격불 쬐지 않았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9.7 바람이 태풍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97 세대도 저한테는 아득히 먼 기성세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86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당권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변화죠.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당리 당략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하기는 훨씬 편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의원의 약점이 참 많다라고 지난 대선을 경험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물론 대중적 인지도와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의 인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 모습으로 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기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97그룹이나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이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의원을 꺾을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 이분들이 뭐 단일화든 또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든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어찌되었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상대 정당이나 상대 진영에게도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가 좀 좋은 방향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낳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했지만 패배했던 사람들이 책임지지
이기지 않고 또 나왔을 때 우리 정치는 선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못해도 되겠지 하는 악순환.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적대적 공존, 공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여야가 뭐 계속 보수가 여당일 때도 있고 진보가 여당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잘해서 선택받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당이 조금 더 못했을 때 그나마 나은 차악으로서 선택받는 정치를 87년 이후에 계속 거듭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박용진 의원이 됐든 강병원 의원이 됐든 새로운 주자들이 이재명이라는 강고한 민주당 내 기득권을 좀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 국민의힘도 여당이지만 더 긴장하고 더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 정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97그룹의 선전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그 대표 경선 출마했을 때 누가 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제 기억에 아마 처음에 이준석 대표도 처음 출마하면서 김웅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기 그렇죠.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는 말 했었거든요. 네. 근데 며칠 사이에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단 말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당원들의 마음, 당심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97세대들이 나와서 일단은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의제의 설정에 뭐 박수가 이어지고 그게 바람이 되면 뭐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그 힘을 보태준 것이 친문 그룹의 불출마입니다. 그 친문 그룹이 이제 이재명 계와 친문 계가 양대 계파라고 한다면 예. 친문 그룹이 물러섬으로써 친문 그룹은 하나의 세력이 새로운 인물과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변화의 상징 같은 사람을 찾아서 전략적 연대를 한다면 예. 저는 큰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예를 생각해요. 들면 누구?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뭐 예. 김혜영 전 의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같이 뭐 깊은 토론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설정한 다음에 같이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고 친문 선배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양보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예. 벌어진다면 저는 바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김혜영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뭐 강강 박박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의제를 설정한 후에 그 의제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나 네. 페어플레이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충분히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어대명이 된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예. 과거 민주당의 선거들을 보면은요 대세론을 주장해가지고 이기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저는 갖는 예.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맞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대세론 주장해서 이긴 게 없다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네. 조금 전에 979로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4명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뭐 강훈식 의원도 곧 뭐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고 박주민 의원도 그런데 김장일 평론가님 네.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네. 저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유리 좀 가능성이 저는 높은 저 건가요? 예. 네 분 중에는요. 아까 예. 제가 얘기했듯이 최대 계파가 이제 친문 그룹이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친문 그룹에 가장 가까운 의원이 강병원 의원이에요.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요. 예. 강병원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차별화는 박용진 의원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선수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인데 예. 너무 앞서서 꺼내지 않았나. 그 앞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처음에는 어떤 대표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덕목 그리고 정책과 비전 이런 걸 먼저 내세우고 그리고 당을 위한 말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견제나 싸움이 깊어지면 어쩔 수 없이 꺼내드는 카드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돼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장해찬 단장님은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상대당의 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하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당권 도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도전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당대표니 최고위원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이는 젊지만 이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당대표를 한번 해본 분이에요. 그런 분이 최고위원이라는 체급을 낮춰서
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안정적으로 출마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거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는 건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면 이재명 의원과 세게 붙어야 됩니다. 사실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나 메시지 뒤에 예.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의문이 이재명 의원은 왜 한 번도 비판하지 않느냐. 당내 혁신을 주장하는 수많은 메시지의 칼 끝에 왜 이재명 의원이 겨눠진 적은 없느냐라는 물음표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어느 정도 힘이 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정치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본의 아니게 이준석 대표를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 살아온 과정이나 정치권에서 입증한 능력은 많이 다르지만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됐죠. 그런데 발탁되고 얼마 안 돼서 대선 과정에서 정수장학회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난 투표날 박근혜 전 대통령 못 찍을 것 같다는 예. 폭탄을 그때 터뜨렸습니다. 본인을 발탁해준 사람과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계라는 온실 속에 화초로 클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광야에 이 튼튼한 그러나 이 뼈가 굵은 뿌리가 굵은 잡초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이번 전당대회라면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되 이재명 의원에게도 할 만은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본인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당대표에 출마해서 이재명 의원의 어떤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던가 그래서 이후에 전략적 단일화나 사퇴 후 지지를 선언한다던가 또는 급을 낮춰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다면 예. 당장 눈앞의 정치적 생명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내기는 힘들어질 것 예. 같습니다.